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제가 영상이 좀 늦었는데 구독자 1만 Q&A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는 구독자가 1289명입니다. 저라는 사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또 중개업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질문들을 취합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은 배경이 다른 날이랑 좀 다른데요. 저희 사무실의 다른 공간이에요. 조금 편안한 분위기에서 찍어보고 싶어가지고 제 업무 책상 말고 계약 테이블인데요. 계약 테이블에서 한번 편하게 제가 사둔 커피도 마시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독자 1만 명이 될 때까지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인사 먼저 한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1만이라는 숫자가 저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예요. 지금 저에게 질문해주신 분들에 대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 유튜브 영상 Q&A 1만 영상에 올린 댓글과 그리고 제 커뮤니티에 올려주신 댓글을 취합해서 댓글에 대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위트 에밀리님 1만 명 축하드립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일단 당장 생각나는 것만 올려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 만족하시는지, 만족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시는지, 중개사님이 생각하는 장단점. 질문이 1번부터 3개인데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에 대해 항상 100% 언제나 100점 만점에 만족을 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고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되게 많은 경험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많은 걸 배우고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중개에 관한, 부동산에 관련된 경험도 많이 하지만 인생에 관한 공부를 정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만족한다면 어떤 부분에서 만족하나, 제가 좀 초점을 두는 때가 그때그때 따라 다른 것 같은데, 뭐 어떤 날에는 금전적으로 굉장히 큰 보상이 있을 때는 그 금전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되게 좋은 경험 혹은 지식적으로 굉장히 큰 경험을 했다, 이럴 때 또 만족할 때도 있고요. 물론 만족 못하는 날에는 어떤 것을 배웠다라는 걸로 위안을 하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만족하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제가 생각하는 장단점, 중개업의 장단점을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요. 똑같습니다. 모든 중개사들이 겪는 애환, 희노애락 다 똑같고요. 장점은 제 시간을 제가 조금 활용을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단점은 반대로 손님들의 시간에 맞추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주말 그리고 밤, 휴일이나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날짜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항상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되고 전화를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고 단점 아닌 단점이다 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중개사로서 느끼는 단점은 직업에 대한 사명감이 있고 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일에 대한, 제가 맡은 제 이름에 대한 사명감은 정말 엄청나게 있죠. 근데 이 중개사라는 직업이 전반적으로 전문 자격사의 인식도 사실은 별로 없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중개사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많습니다. 적어도 저를 만나는 분들한테는 그런 이미지를 안 드려야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단점으로 따지자면 저를 처음 만나고 혹은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다른 데서 좀 데이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안 좋은 경험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처음에 되게 좀 경계심이 좀 많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자격사들과는 다르게 선입견과 경계를 깨야 되는 과정이 다른 직업보다는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좀 단점 아닌 단점이다 라고 또 추가로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개업 후 가장 기억에 남는 중개건이나 상담건 정말 많은데요. 정말 그냥 스무스하게 계약한 건은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스펙타클한 계약이라든지 되게 임팩트 있는 상담이나 계약이 기억에 남을 건데, 물론 정말 많아요. 딱 하나를 꼽아야 되니까 하나를 꼽자면 먼저 중개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 개인적인 중개가 아니라 유튜브 자취남님의 채널에 출연해서 저희 동네가 아닌 성남이라는 곳에 가서 정말 모르는 동네 다른 부동산들의 매물을 통화를 해서 공동중개 요청을 하고, 되게 어려운 과정이었어요. 그 과정을 짧게만 편집이 돼서 나갔지만 어려운 과정들을 함께 했고, 그리고 저 입장에서도 먼 동네에 원정을 나가면서 중개를 했던 또 그런 기억, 그 중개 대상물의 금액이나 뭐 목적물의 난이도가 그렇게 크진 않았지만 그걸 떠나서 그런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면서 제 개인적으로 겪고 느끼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기억이 좀 많이 나고요. 그리고 상담건은, 이 상담건도 되게 많은데 지금 최근에 겪은 상담건이라 하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30분 상담이기 때문에 전 네이버 상담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물론 오프라인 방문 상담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네이버 상담을 한 분 중에 전화 상담을 요청을 하셨어요. 저는 원래 채팅 상담만 하거든요. 근데 부득이 전화 상담을 했는데 되게 전화 한 통 한 통 할 때마다 30분 상담을 넘어서 거의 50분, 1시간씩 통화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3번 연속을 상담을 요청을 하셨고 3번 연속 거의 밤 늦은 시간까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고맙다면서 저한테 휴대폰으로 전화를 했으니까 이제 제 휴대전화 번호가 공개가 됐을 거잖아요. 제 휴대전화 번호로 이제 카카오톡 기프티콘을 주신 분이 좀 기억이 많이 남고,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요. 제 호의가 그분의 권리가 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그 고마운 마음을 알고 고마움을 표현해줬다는 게 저는 되게 감사했습니다. 상담 건별로 되게 난이도가 높았던 건도 기억에 많이 남고, 방문해서 기나긴 스토리를 이야기하시면서 상담해드렸던 분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다 기억에 남지만 한 건만 이야기하자면, 지금 그 건, 뭐 선물을 주셨다고 해서 기억에 남는 게 아니라 그 연속으로 여러 번 통화를 했고, 또 긴 시간 밤 늦게까지 통화를 했고, 그런 부분에서 그분과 개인적인 사담도 조금 나누게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지금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3번, 저는 어떤 거래를 많이 하는지, 소장님 입장에서 가성비가 제일 어떤 게 좋은지. 저는 주로 매매보다는 전월세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뭐 지금 중개 시장 자체가 매매가 별로 없는 것도 있지만, 처음부터 저는 전월세 위주로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 동네 특성상도 좀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매매를 좀 많이 해보려고 이제 계획을 계속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은 거는 집을 최대한 적게 보여드리고 짧은 시간에 결정을 하시고, 또 그 과정에서 협의사항이 많이 필요 없고 되게 순탄하게 스무스하게 넘어가면서 잔금까지 치러지는 그런 계약이 가장 당연히 가성비가 높죠. 그리고 거기에 그 목적물이, 중개 대상물이 금액이 좀 큰 아파트다, 이런 경우라면은 중개 보수도 그에 따라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물론 이런 경우는 제가 할인을 되게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런 부분이 가성비가 당연히 높죠. 그 다음에 4번, 모델 출신이셔서 피지컬이 좋으신데 키랑 몸무게, 몸매 관리법 궁금해요. 업무하시면서 어떤 운동하시는지, 어떻게 틈틈이 관리하시는지. 피지컬이 이렇게 앉아만 있어서 사실은 영상에서만 보셨던 분들이 실제로 뵈면은 키가 되게 큰 줄 모르셨던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 제 키랑 몸무게는요, 최근에 제가 잰 거 이렇게 띄워드릴게요. 189예요. 근데 190이 나왔는데요. 189가 맞고요. 체중은 지금 모델할 때에 비해서 약 30kg 정도 가까이 증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kg 가까이 됩니다. 운동도 꾸준히 했지만 이제 앉아서 오래 있고, 또 요즘에 또 공부하는 것도 있다 보니까 체중이 또 나이살도 들어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증가를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몸매 관리법은 몸매 관리를 한다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데요. 그냥 생활체육으로 주 3일에서 4일 정도씩 꾸준히 운동을 하고요. 업무하면서 저는 이제 시간을 유동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갑작스러운 약속이나 그런 부분을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럴 때는 또 운동하다가 다시 나오기는 하지만, 헬스장이 저희 사무실 1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헬스장을 1시간 정도에서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나겠다라고 하면 그냥 바로 달려갑니다. 8년 정도 했고, 어릴 때 태권도를 3단까지 취득을 했는데, 태권도는 지금 전혀 의미가 없고,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의 목표는 뭐 킥복싱이나 주짓수 같은 그런 좀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그냥 외관 말고 제 정신도 같이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무술을 같이 하나 배우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5번, 결혼하셨는지 궁금해요. 네, 결혼 못했고요. 네, 못했습니다. 그렇게 됐네요.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6번, 강의도 하시고 다양한 업무를 보는 것 같은데 유튜브 촬영에 일주일에 시간을 얼마나 할애하는지. 강의도 지금 제가 온라인 강의 몇 개가 입점이 되어 있고, 오프라인 강의도 이제 주기적으로 하는 강의가 있는데, 뭐 추후에 제 강의 일정에 대해서 또 제가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있어서 나중에 또 생기면 말씀을 드릴게요. 유튜브 촬영은 일주일에 제가 토요일 날 이 영상을 찍는 지금도 토요일이고요. 매주 토요일 늦은 오전이나 이른 오후에 촬영을 합니다. 그게 제 루틴이에요. 블로그를 포스팅 하나씩 하고 유튜브 촬영을 하는 게 토요일 날마다 루틴입니다. 집에 가서 밤부터 하루에 30분 정도씩 옮기고 본 편집하고 자막 편집하고 또 올리고, 이런 과정을 거치고, 그래서 목요일 날 저는 보통 6시에 예약 업로드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편 정도 하루 30분에서 1시간씩 꾸준하게 그냥 데일리 루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7번, 영상 올려주시는 거 보면 여러 방면에서 공부를 많이 하시는 듯한데 요즘 어떤 공부를 주로 하고 계신지. 일단 항상 하는 건 인생 공부고요. 자격증이 많이 있잖아요. 18개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자격증이라는 걸 먼저 공표하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자격증을 공부하기 전에는 계속 제 중개 관련된, 현업에 관련된,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그리고 민법에 관련된 공부를 판례와 더불어서 계속 꾸준히 했어요. 그건 쉬지 않고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책을 별로 많이 보지는 못하는 상황인 게, 원래 1년에 이제 지금 자격증 공부를 하기 전에는 한 50권에서 100권 정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책을 볼 시간이 도저히 안 나서 올해 지금 이제 4권 정도밖에 못 봤고, 그냥 하루에 뭐 1분에서 2분 정도씩 이렇게 긍정의 한 줄, 이거 꼬박꼬박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공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하는 공부는 행정사라는 자격증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부가
동차로 한 번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병행을 하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직장 생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너무 하는 일이 많아서 밤에 12시부터 새벽 4시, 3시에서 4시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요. 중간에 정말 잠깐 한가한 시간이 빈다라고 하면 약간 보너스 타임처럼 낮에 또 사무실 1분 거리에 스터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시간권을 끊어서 공부를 합니다. 물론 너무 졸려서 중간에 2, 30분 정도 또 자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하게 이제 1차를 한 번에 붙어가지고 이제 2차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좋은 결과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공개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1만 Q&A를 또 낱낱이 오픈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공부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VVUNIMMM 님인데요. 처음에 개업하고 기억에 남은 실수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균 수입 부분도 궁금합니다. 응원합니다. 네, 감사하고요. 개업하고 기억에 가장 남은 실수가 어떤 거냐면 공동중개를 했어요. 기본 서류를 어떤 거를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물건지가 아니었고 제가 손님지였어요. 그래서 물건지에서 계약서를 쓰는데 그쪽에서 서류를 준비를 해주는 건데 저는 손님에게 브리핑도 했고 계약을 하기 전에 이것저것 설명을 드리고자 제가 서류를 먼저 열람을 했었거든요. 그 서류들을 다 바리바리 들고 그 부동산에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부를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지금은 되게 친하게 지내고 공동중개도 많이 하는데 소위 좀 어이없어 하신 경우에서 몰라서 여쭤봤더니 그럼 물건지에서 주는 거니까 사장님은 안 갖고 와도 돼요 라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누군가한테 배우지도 못하고 좌충우돌로 겪으면서 부딪히면서 지금 이렇게 5년 차가 된 거라서 정말 기억과 경험에 남는 것들이 많은데 지금 딱 한 가지 떠올리라면 그게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동산 중개 시장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부동산 경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부동산 경기는 되게 안 좋지만 약간씩 반등하고 있지만 저는 이 추세가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는 2년 정도는 더 보합이나 하락폭이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소견이에요. 투자를 권유하거나 투자를 2년 후에 하시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최근에 부동산 시장 중에 이제 중개 시장은 저희 동네 제가 다른 영상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부동산 사장님들이 이제 폐업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경기가 다들 안 좋다고 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다들 저한테도 지나가면서 이렇게 만나면은 잘 돼요? 이러면 제일 좋은 답안지가 뭘까라고 했을 때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가 제일 좋겠더라고요. 그렇게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평균 수입. 이거는 제 강의, 유료 강의에서만 공개를 했던 건데 유료 강의 들으시는 분들에게 좀 차별성을 둬야 되니까 평균 수입을 대략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사업체 2개랑 다른 부가적인 부업들이 한 4, 5개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2개를 합치면 등락이 좀 큰데요. 에버리지로 대기업에 제 또래 좀 잘 버는 친구들 정도 벌 때가 많고요. 실수령액으로 벌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4대 보험이 없고 퇴직금도 없기 때문에 그 번 돈에서 개인 연금도 저축해야 되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자영업이니까 그 부분을 감수해야겠죠. 그래서 실수령액만 가지고 왔을 때는 그 정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엄청 잘 됐을 때는 훨씬 더 많이 번 적도 있고 소위 제 입장에서는 되게 굶주렸던 달도 있어요. 잔금이 전달에 엄청 많았는데 이번 달에 잔금이 없고 사업적으로도 좀 부진하고 이럴 때는 좀 되게 적게 가져갈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는 신축 정책을 하죠. 그게 또 자영업자의 비애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홍430님, 중개사님 안녕하세요. 다들 업무에 관련된 걸 많이 질문하시는데 사실 공인중개사 이승주님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지만 이승주님 자체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아요. 감사합니다. 중개업도 하시면서 다른 사업도 병행하시고 다른 미래를 꿈꾸며 시간을 내어 공부하시는 그 모습 자체가 되게 기감이 되거든요. 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어렸을 적 꿈꾸던 장래희망 이렇게 블라블라 해서 정리하자면 이렇게 감사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4가지 질문인데요. 어렸을 적 장래희망. 제 어렸을 적 장래희망은 초등학교 고학년까지는 외교관이었습니다. 영어를 워낙 좋아했었고 외국 나가는 것에 대한 동경, 그리고 외국에서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동경, 좀 많이 돌아다니는 거, 사람 많이 만나는 거, 또 교섭하고 영업하는 것에 대한 크다 보니까 이 장래희망이라는 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어릴 때부터 직업적인 꿈을 이야기하는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직업은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잘하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 그리고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데 돈을 못 버는 일, 그리고 하기 싫은데 해야만 하는 일,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봤어요. 그래서 그 결과 제가 지금 선택한 일들은 하고 싶은 일, 평생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는 일 선택을 한 거고요. 장래희망은 다시 얘기하지만 흔히들 뭐 대통령, 과학자 이렇게 가장 많잖아요. 그때부터 그런 꿈은 없었고요. 그냥 외교관이었는데 지금은 향후 목표에 대해서 4번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릴 때 말씀드릴게요. MBTI 이거를 사실 저는 너무 많아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요. 메모해 놓은 걸 보니까 ENFJ였어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이런 MBTI로 평가를 저는 아예 하지를 않고 MBTI로 알파벳을 들어도 저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제 MBTI를 하도 많이 물어봐서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3번 이상형. 어릴 때는 사실 저도 사람인지라 속물이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외적으로 이쁘고 아름답고 그랬으면 사실 끌리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지금은 외형을 안 본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요. 외형보다 외형도 내면도 다 갖추기는 정말 인간으로서 어렵잖아요. 극히 드물고 또 그런 분이 저를 쳐다볼리 만무하고 그래서 지금은 제가 되게 믿고 제 모든 걸 이야기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을 저는 이상형으로 꼽습니다. 지식은 제가 계속 갖출 수 있는데요. 공부하면 갖출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혜로움은 타고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대인 그리고 솔로몬 지혜에 관련된 책을 되게 많이 보곤 했는데 상황에 따라서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해야 되고 말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을 때 저는 항상 돌이키고 나서 그때 그랬어야 하는데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이렇게 그날 하루를 정리할 때 배우자가 될 사람 혹은 그 상대방과 오늘 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혹은 나 어떤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을까? 라고 그냥 그날 소소한 하루를 이야기하면서 제 고민을 이야기하고 현명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상형입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의지하고 싶은 사람. 의존한다는 게 아니라 의지를 한다는 거죠. 의존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이상형이고요. 4번 향후 목표는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20대부터 정말 힘든 시간 보냈을 때부터 목표로 세웠던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 되자입니다. 지는 항상 이 지식을 쌓으려고 공부를 항상 하고 있는 거고 체는 계속 운동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덕을 쌓는 게 항상 부족하고 덕은 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져야지 베풀 수 있는 욕구가 분출이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욕구가 이제는 충족이 어느 정도 돼가는 상황이니까 힘들어도 항상 덕을 쌓는 뭔가 베푸는 즐거움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그 즐거움을 느끼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덕체를 갖춘 사람이 되자가 제 첫 번째 목표고요. 두 번째는 부명예 권력 중에 부정적인 방법이나 나쁜 방법 아니고 두 가지를 반드시 이뤄보자 인데요. 억만장자가 되자 혹은 누구나 내 이름을 들으면 알만한 사람이 되자 정도까지는 목표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기준에 부명예 권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두 가지를 이루면 나머지 한 가지는 따라온다고 생각해요. 세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정도의 길로 천천히 가지만 우상향하면서 바른 길로 나쁜 일 없이 나쁜 짓 없이 이렇게 이루어가는 게 제 꿈입니다. 제 목표고요. 물론 그러면서 제가 지켜줘야 될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것 그것이 부명예 권력을 가졌을 때 이룰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질문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430님, 우리 멤버십 회원님께서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기준점에 대해서 잡는 것이 참 어렵죠. 그래서 그 질문을 하셨는데요. 중개사의 의무를 다하는 건 기본이지만 너무 타이트하면 융통성 없이 일하는 것 같고 경력이 쌓이면 또 다를까요? 중개가 참 어렵네요. 제 기준과 원칙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기준과 원칙은 저도 지금 계속 크랭크 수정을 해나가고 있어요. 사람인지라 저에게 웃는 얼굴로 잘해주시는 분들은 더 잘 대해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거를 떠나서 어쨌든 제 기준은 저를 찾아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첫 번째는 친절입니다. 친절, 그리고 항상 서서 인사하고 이분들의 수요와 니즈를 잘 파악해서 내가 도와드릴 수 있는가를 먼저 첫 번째로 판단하고요. 내가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저에게 네이버 상담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00점짜리 답안지를 드리기 어렵거나 현명한 대답을 드리기 어렵다라고 하면 저는 그 상담을 취소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방문해 주시는 분들에게도 매물을 발선해 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먼저 그 기준과 원칙을 잡고 그게 넘어갔을 때 이제 진행이 된다면 끝까지 제 할 일, 중개 영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개사 공부를 할 때 중개사법에 중개 범위가 있고 중개 업무가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명확히 나와 있잖아요. 그것만 지키자, 기본만 지키자라는 게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일을 하고 나서 중개 보수를 받을 수 있을 내 정당한 일을 다 했을 때 그 다음에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서 이분이 나에게 고마워했고 나를 믿어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느껴진다면 제가 선물을 더 많이 드리던지
어쨌든 저에게 계약하신 분들은 항상 선물을 드리지만 소소하지만 보수를 더 깎아드린다든지 이렇게 진행을 해요. 제가 그래서 생각을 한 게 중개보수 요율표를 보면은 협의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알아서 하라는 거잖아요. 그거 초과하지 말고. 그런 의미를 저는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알아서 좋은 마음을 베풀어 주신 분들은 더 좋은 마음으로 금액적으로도 그리고 서비스적으로도 더 잘해드리고, 물론 저한테 막대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소위 한바탕 하던지 아니면 그냥 안 하던지 하지, 뭐 그렇게까지 뭐 욕먹고 할 일도 없고 그렇게 하대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들은 없었고요. 인품이나 톤앤매너 혹은 말투가 여전히 너무 아니다 이러면 저는 그냥 거기서 스탑을 합니다. 뭐 그런 정도의 기준과 원칙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까요? 다만 마무리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 이 계약을 함에 있어서는 FM대로 하시는 게 맞습니다. 절차와 이 과정, 결과적으로 돈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FM대로 끝까지 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적어도 그러면 욕먹거나 사고 날 일은 없어요. 그 부분은 원칙대로 하시는 게 좋다, FM대로 하시는 게 좋다라는 부분이고, 그 외에 고의적인 부분이나 인간 대 인간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기준과 원칙을 자유롭게 중개를 하시다 보면 세워질 거예요. 그에 따라서 대표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전에 유료 강의 수강생이었는데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질문은 1인 사무실을 하시는 거죠? 혼자 일 처내기 바쁘실 것 같은데 직원 안 쓰고 혼자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비율제로 하면 소장님 수입원도 늘고 할 것 같은데 궁금합니다. 네, 지금 1인 사무실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 일 쳐내기 너무 바쁘죠. 정말 바쁘고 하루에도 뭐 많으면 100통, 200통씩 통화를 하고 전화가 쉴 새 없이 오고 문자도 정말 많이 하고 뭐 눈이 너무 아파요. 항상 하루 종일. 근데 이제 직원 안 쓰고 혼자 하는 이유는요. 솔직히 말하면 믿을 사람이 없어요. 믿고 제 장부 그리고 제 수입, 제 개인적인 정보를 모두 오픈할 사람이 없고 너무 안 좋은 꼴을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다음으로 이유는 제 기준에서 제가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한 달에 이 직원분도 그냥 직원분만 와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책임감을 굉장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수입을 보장해야 돼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적어도 직장인 이상 정도의 수입은 저는 드렸으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개업만 가지고 봤을 때는 제가 항상 1,000만원대, 몇천만원대 이렇게 수입을 얻기도 힘들 뿐더러 등락이 커요, 저의 경우는. 이분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1년 내내 이분이 만족할 만한 소득을 가지시고 이분을 책임질 수 있을 만한 상황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아직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선 것도 두 번째입니다. 저에게 메일을 주시거나 직접 오셔서 돈 필요 없고 저랑 같이 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셨어요. 근데 마음만으로 너무 감사했는데 제가 금전적인 부분을 챙겨드려야지 맞다고 생각하고 저의 입장도 당연히 제 책임감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으로서 그래서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나중에 안정적으로 매달 1년 365일 수입을 가져가실 수 있을 상황만큼의 상황이다. 그리고 정말 더 이상은 혼자서 이젠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공개적으로 직원을 채용을 할 생각입니다. 두 번째, 수입적인 부분인데 고정비 지출도 만만치 않으실 것 같은데 실질적인 생활 유지는 괜찮으신가요? 중개업이 고정 수입이 아니다 보니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으실 것 같아요. 부수입이 있어야 유지가 되는 건가? 월 고정비가 얼마 정도 지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정말 굉장히 프라이버시인데요. 제가 사무실을 운영하는 사업체가 두 개니까 두 개를 전반적으로 한 달 지출을 엑셀을 통해서 통계를 내본 이게 그냥 순 지출입니다. 이 정도가 나갑니다. 네, 물론 여기에는 뭐 급여도 있고요. 카드때 뭐 부가세가 있는 달에는 부가세가 더 많이 나가고 종합소득세가 있으면 소득세가 또 나가고 세금과 기타 부대 비용은 조금 비규칙적이라서 일반적인 평균 지출을 제가 적었고요. 나열해 보니까 정말 많던데요. 흔히들 월차임, 월세, 그리고 각종 공과금, 그리고 비품, 렌탈, 저희 차량이 2대가 넘기 때문에 차량 유지비, 카드 떼금, 세금, 월급, 저희 택배가 엄청 많기 때문에 또 택배비 이런 부가적인 것들 다 계산을 해보니까 필요할 때 비품도 많이 사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달에 지출되는 게 이 정도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이 금액을 넘어야 적자를 면하고요. 당연히 고정 수입이 아니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일단은 다른 사업체 하나는 되게 오래된 사업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수입이 고정적으로 있어요. 실질적인 생활 유지는 아까 이제 다른 분께서 수입을 물어보셔서 말씀드렸지만 뭐 결혼도 안 했고 혼자잖아요. 그래서 혼자 쓰고 먹고 살기에는 뭐 저축도 꽤 하고 부족함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살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뭐 사치나 유흥, 여가를 즐기는 성격이 아니에요. 뭐 술도 아예 입에 안 대고 여행도 지금 이제 뭐 몇 년 동안 아예 못 간 상태고, 그래서 시계도 이거 지금 처음 공개하는데 2만 원짜리예요. 카시오 시계인데요. 뭐 이렇게 지금 몇 년째 차고 있습니다. 개발하는데 돈 쓰고 저축하는데 희열을 느끼고 약간 이런 성격이어서 좀 덜 벌면은 덜 모으고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사업적인 지출을 말씀드렸는데 제 개인적인 지출만 했을 때는 이제 한 달에 제 여러 가지 지출을 따지면 뭐 적금 붓는 것까지 해서 한 달에 한 4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이 정도가 돼야
이제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알파의 저축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멘탈 관리는 어찌하시나요? 중개업이 특히 사람 상대하고 사람이 거래할 수 있는 가장 고가의 물건을 거래하는 곳이다 보니 힘든 일이 많고 진짜 진 빠진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멘탈 관리 어찌하시는지.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운동을 합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거나 화가 너무 나는 일이 있거나 뭐 그러면은 운동을 하고요. 그 운동할 때 정말 그때는 무게를 좀 많이 들어요. 과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드는데 안 다칠 정도로 들긴 하는데 그러면 그 순간은 힘든 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왜냐면 몸이 너무 힘드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샤워를 하면은 굉장히 리프레시 되어 있기도 하고 또 몸이 상쾌해지니까 그런 시간이 지나면서 또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면서 또 멘탈이 또 정화가 되고 그리고 인간이 또 합리화의 동물이기 때문에 제가 합리화를 되게 잘해요. 아 뭐 그냥 그랬나 보지 라고 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나 보지 라고 생각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너무 불합리하고 안 되겠다 싶으면은 그냥 저는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뭐 찾아가든지 전화를 하든지 처음에는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고요. 뭐 3-4번을 참고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라고 하면 더 심하게 욕을 하거나 뭐 다투기도 합니다. 네, 근데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손에 꼽고요. 뭐 제 면전에다 대고 이제 저한테 욕을 하거나 뭐 시비를 붙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거의. 네. 자, 이제 네 번째. 소장님은 주 매물이 원투룸 전월세 쪽이신가요? 상가? 요즘 뭐 깡통 전세다, 빌라왕이다 이슈가 많은데 어떤 부분 신경 써서 하시나요? 고객의 불안 어떻게 해소하시며 중개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 월세가 압도적이고요. 매매보다. 아까도 또 설명드렸던 질문인데 상가도 많이 합니다. 근데 비율적으로는 이제 주택이 훨씬 많고요. 중개할 때 당연히 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기본적인 서류와 권리관계를 첫 번째로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손님이 원하는 요건들이 다 맞는지를 검토하고요. 그 다음에 이 손님의 맞는 조건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안 맞으면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걸 매치를 가장 잘하는 게 중개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계약 성사율도 높아지고요. 근저당이 많은 물건을 무작정 지향하진 않고요. 이 권리 부분과 이어지는 얘기인데 예를 들면 근저당이 5억이 있어요. 근데 집값이 6억짜리인데 근저당이 5억이 있으면 당연히 말소를 하든지 감액을 하든지 기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죠. 근데 만약에 100억짜리 건물에 5억이 있으면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신 이럴 때는 최우선 변제금액 대상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기타 국세나 이런 체납 사실이 없는지랑 말소 사항의 등기부를 떼가지고 이 집주인이 현재 소유주가 어떠한 이전에 압류 부분이 많았는지 금전관계가 깨끗한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가장 주안점입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돈을 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은 전 재산을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빚을 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관계 그리고 안정성 부분 파악하는 게 가장 저는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논리정연하게 그리고 법적인 근거와 함께 설명을 드리면 불안한 부분을 해소를 하시고요. 그럼에 따라서 당연히 신뢰도 생기면서 그렇게 사고 없이 항상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자, 5번 중개업도 직업인데 소장님께서는 워라밸에 만족하시나요? 이 직업의 만족도도 궁금합니다.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워라밸에 관련된 영상도 올렸는데 저는 사실 워라밸이라는 게 없어요. 저는 쉬는 시간이 거의 없고 휴식이 거의 없어요. 쉬는 날도 일요일 하루인데 뭐 그날 뭐 유튜브 편집하고 지금 또 공부하고 있는 거 공부하고 그날 밀린 잠을 자고 뭐 그러다 보니까 워라밸이라는 걸 딱히 뭐 없는데 그냥 제 삶에 만족합니다. 워라밸이라는 건 사실 본인이 이런 밸런스를 맞춰야 돼서 워라밸이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냥 뭐 일이 좋고 쉴 때는 한 번에 이제 올해 시험이 끝나면은 외국 여행을 가려고 계획 중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번씩 보상을 줄 때 화끈하게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까지 성취도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일에만 매여서 내 삶의 여가나 쉼은 어떤지 제가 쉬는 시간 없는 것도 제 선택이고 여가가 없는 것도 제 선택이에요. 뭐 여가 시간에 책을 보면서 뭐 낮잠 자는 것도 제 선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직업의 만족도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족스러운 게 대부분이고 불만족스러웠던 순간이나 일들도 많았지만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만족스러우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일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만족합니다. 저는 평생 할 겁니다. 이 일을. 자, 6번째 질문인데요. 전화 고객을 미팅까지 이끄는 소장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실제로 전화 오시는 분이 압도적으로 많죠. 그냥 방문하시는 분보다. 일단 첫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찾으시는지를 당연히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좀 디테일하게 예를 들면 원룸을 찾는다라고 아주 쉬운 예를 들면은 원룸에서 선호하는 층이 어떤 층이세요? 여기서 몇 분 거리를 원하세요?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서 압축을 해가면서 제가 이렇게 빠르게 메모를 해요. 통화하면서. 자, 그러다 보면은 일단은 첫 번째로 그 분의 연령대 그리고 성별에 따라서 공감대를 많이 형성을 해요. 조금 전에 오셨던 분이 30대 젊은 직장인 남자였는데 이 집을 보셨는데 어떠세요? 되게 마음에 드실 만한 집이 있는데 이 집 한번 보시면 어떨까요? 라는 식으로 그냥 공감대도 형성하고요. 아, 그러셨죠. 저기 지금 집이 많이 없어서 힘드셨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편안한 마음을 경계를 풀게 해드리고 공감대를 형성해드리는 게 저는 좀 접점이 빨리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계약 성사율이 높았습니다. 실제로 저는 방문 고객 대비 계약률이라고 하잖아요. 타율이라고 하는데 타율이 저는 매우 높아요. 왜 그러냐면 방문하는 수가 적어요. 저는 대로변에 있는 사무실이 아니기 때문에 엄청 많이 오가면서 뭐 그냥 집 보고 양으로 승부하지를 못하고요. 저희는 지나다니는 인구는 엄청나게 많은데 지금도 여기 앞에 계속 지나다니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사람은 손에 꼽고 거의 전화를 하거나 소개를 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분들은 대부분 계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반 넘으면 엄청나게 높은 타율이에요. 절반 넘는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만나고 나서도 계약이 안 되는 경우 당연히 많죠. 근데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분들의 니즈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궁금한 게 생각나셨다고 이어서 다른 댓글을 다루셨는데요. 어떤 문제나 분쟁이 발생 시 어디에 조언을 구하시냐라고 하는데 조언을 구할 데가 없었어요. 알려주는 분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머리가 하얗게 될 때도 있었고요. 처음에 계약서도 안 써봤는데 제가 계약을 갑자기 쓰게 된 경우도 있었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졌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률구조공단에 전화를 많이 했었고요. 초반에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상담실에 제 회원 번호를 말을 하면은 전화번호를 그쪽에서 이제 확인하시고 자문위원들이 계세요. 현업에 계시는 선배님들, 한참 선배님들이 또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시간 지나면서 친해진 부동산들이 있으면 모를 때 사장님들한테 이제 뭐 바카스 사드리고 간다든지 전화를 드려가지고 뭐 여쭤보고 그렇게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배우고 있는 과정인데 제 나름대로의 서식이나 양식,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은 뭐 그런 당혹스러운 부분은 잘 없어요. 처음 계약해보는 물건 종류는 당혹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겠죠. 책을 많이 봤잖아요. 판례집이나 계약서 작성에 관련된 책들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런 걸 참고해서 또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법 개정이나 부동산 이슈 등에 관해서 어디를 많이 보냐면은 뭐 당연히 압도적으로 국토교통부의 보도뉴스, 보도자료를 많이 보고요. 한 5년 정도 하다 보니까 뭐 세무사님 그리고 법무사님 또 변호사님, 특히 저는 세무사님한테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렇게 개정법령이나 자료들을 먼저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게 참고해라라고 하시면서 보내주시고 또 제가 뉴스나 유튜브 같은데 부동산 관련된 뉴스를 많이 보다 보니까 AI가 많이 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새로운 뉴스를 보기도 하고 알림 울리면 그런 쪽에 알림을 많이 보기도 하고 그렇게 좀 따라가면서 이게 뭐지? 그럼 그 해당 키워드, 그 보도 자료에 관련돼서 뉴스를 분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는 과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희님, 앞으로도 좋은 업로드 부탁드린다. 네, 감사하고요. 부동산 관련 자격증 및 공부는 어떤 거 하시냐? 아까 내용과 중복된 내용이라서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부동산 관련된 거는 이제 판례나 민법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부분과 실무에 관련돼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고 경험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자격증 공부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18번째 자격증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선포한 그 행정사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2차 시험 준비 중입니다. 띠님, 네, 1만 명 축하드립니다. 모델 일도 하셨었는데 수많은 직업 중에 공인중개사를 택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은 없으신가요? 궁금하네요. 이 직업을 선택한 걸 후회한 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어야겠죠. 물론 힘들 때는 후회 될랑말랑 한 적도 있는데요. 근데 이 생각을 바로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든 이런 순간은 없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런 순간은 당연히 올 거잖아요. 힘든 일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앞으로도 있겠죠.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를 안 하려고 합니다. 후회해서 돌이킬 수 있으면 후회하는데요. 좀 돌이킬 수 없는 일은 후회 안 하려고 합니다. 이 공인중개사 직업을 택한 이유는요. 지극히 개인사인데 제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들어서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일들을 몇 가지 겪었어요. 저희 가족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힘이고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프랜시스 베이컨의 명언을 깊이 새기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책을 1년에 50권에서 100권 정도를 보게 됐잖아요. 그리고 자격증에 대한 목마름이 제가 연극영화과를 나왔다 보니까 지극히 주관적이에요. 성과가 보이지 않고 끝없는 터널을 지나가는 약간 안개 속을 계속 이렇게 파헤쳐가는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저랑 이렇게 성향이 맞지 않았고 저는 한 만큼 성과가 가시화가 돼야 되고 눈에 보여야 또 그에 따라서 다음 단계를 거쳐야 그 보상을 받는 성격이기 때문에 계속 제 발자취를 남기고자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딱 책이 쌓인 걸 보니까 대부분 부동산 관련, 재테크 관련 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더니 내가 그런 안 좋은 경험으로 실생활에도 이 집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부동산 지식에 관련된 소중함을 깨달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게 첫 번째 모티베이션이었고 두 번째로는 가족 사업에 일을 하는 초반이었고 모델 일도 이제는 못하겠다. 대학도 졸업했다. 라는 시점에서 지금 사무실에 내가 사당동 토박이인 이 자리에서 그리고 내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뭐가 있을까? 내 장점,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아는 사람이 많고 내 관심 있는 분야를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겸업도 가능한 게 뭐가 있을까? 뭘까요? 부동산이었죠. 최종적으로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게 됐고 감사하게도 동차를 한 번에 합격하게 돼서 이렇게 이 자리에서 벌써 5년째 하게 된 겁니다. 네,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질문이 그렇게 많진 않았지만 제가 대답이 좀 길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이렇게 질문해 주신 부분이 더 감사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Q&A 시간은 이제 없을 겁니다. 제가 10만 구독자가 되면 하겠지만 10만 구독자까지 제 유튜브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냥 꾸준히 그냥 지금 제가 처음 목표대로 내가 경험하고 공부한 것들을 일기처럼 올리자라는 그런 신념으로 어떠한 욕심이나 다른 나쁜 마음 없이 그냥 꾸준히 하자는 일념 하나로 계속 꾸준히 유튜브를 할 예정이고, 저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에 대해서 좀 답을 길게 드리다 보니까 영상이 길어졌는데,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이나마 해드리게 돼서 좀 많이 가까워진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만 기념 Q&A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지식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해주신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또 다시 공인중개사 이승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